향수 제조사의 기묘한 재료. 그 향을 맡는 순간 나는 울었다. 슬픈 기억이 떠오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향수는 사람의 감정을 조작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향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어디선가 내 인생이 지워진 것 같아요. 그날 나는 사건 현장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다. 라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행복은 제조될 수 있다. 내 이름은 차윤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형사다. 요즘 서울에서 기묘한 실종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공통점은 단 하나.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장소가 향수 공방이었다는 것. 강남 뒷골목의 조용한 건물 2층. 그곳에서 맞춤 향수를 만든 사람들 중 일부가 사라졌다. 첫 번째 실종자는 28세 여성 박지혜. 두 번째는 41세 남성 김성철. 세 번째는 33세 여성 윤미라. 실종자들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향수를 만들고 나간 뒤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언론은 향수 연쇄 실종 사건이라 불렀다. 상부는 내게 이 사건을 맡겼다.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이상한 증언을 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향수병만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실종되기 직전 그들은 똑같은 말을 남겼다. 냄새가 기억을 건드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나는 잠입하기로 했다. 가짜 신분으로 예약을 넣었다. 그날 나는 평범한 고객처럼 건물 2층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열자 공기엔 여러 향이 겹겹이 떠 있었다. 달콤한 바닐라, 차가운 시트러스, 그리고 그 모든 향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피냄새 같은. 그때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흰 셔츠에 검은 앞치마. 머리는 단정했고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어서 오세요. 차윤서 고객님 맞으시죠? 저는 조향사 서도겸입니다. 그 이름은 이미 사건 기록에서 여러 번 봤다. 실종 사건의 중심. 대표 조향사. 나는 그와 악수하는 순간 차가운 감각을 느꼈다. 그는 나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다. 오늘은 고객님께 아주 특별한 향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상담실은 밀실처럼 차분했다. 책장에는 수백 개의 작은 병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라벨엔 숫자와 알 수 없는 기호가 적혀 있었다. 서도겸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떤 향을 원하시나요? 나는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불안은 향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향은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불안을 완화한다는 말은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작은 병을 꺼내 시험지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이 향을 맡아보세요. 처음엔 꽃향이 났다. 그런데 곧 머릿속이 멍해지기 시작했다. 손끝이 따뜻해졌다. 불안이 가라앉는 느낌. 나는 순간적으로 그 향에 빠져들 뻔했다. 하지만 형사로서 이건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한 발 물러섰다. 이게 무슨 향이죠? 서도겸은 부드럽게 웃었다. 기억 속의 안정입니다. 그는 마치 향이 아니라 약을 설명하는 것처럼 말했다. 사람은 향을 맡는 순간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그건 뇌의 구조 때문이죠. 저는 그 구조를 조금 더 정밀하게 다루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서 섬뜩한 확신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조향사가 아니다. 연구자다. 그리고 실험자다. 나는 주변 병들을 슬쩍 훑어봤다. 그 중 하나에 이상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S-3 러그렛.
후에 또 다른 병에는 S-7 어태치먼트, 집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 진열장에 유리 케이스로 보관된 병이 있었다. 라벨은 없었다. 붉은 빛이 도는 액체가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내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확실해졌다. 피. 나는 서도겸에게 물었다. 저 병은 뭡니까? 서도겸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향입니다. 완성되면 사람은 그 향을 맡는 순간 원하는 감정만 남기고 나머지 감정을 버리게 될 겁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감정을 버린다고요? 서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슬픔도 죄책감도 분노도 인간을 괴롭히는 감정은 불필요하니까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실종자 가족들의 말이었다.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실종자들은 해방된 겁니까? 서도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들은 새로운 기억을 얻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잠복팀에서 온 메시지. 건물 뒤편에서 이상한 냄새 감지. 쓰레기통에서 피 묻은 천 발견.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표정을 숨기고 말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서도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건물은 향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서둘러 상담실을 나왔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복도 끝 비상문을 열었다. 그 안쪽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향이 올라왔다. 달콤한 향 사이로 섞인 썩은 냄새. 나는 숨을 죽이고 내려갔다. 지하 공간은 실험실이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 냉장고, 수십 개의 유리병. 그리고 벽 한쪽에는 사람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실종자들. 박지혜, 김성철, 윤미라. 그들의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향 조합이 적혀 있었다. 박지혜 로즈 엠버 S-3. 김성철 시더 머스크 S-7. 나는 손끝이 떨렸다. 이건 실험 기록이다. 그때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봉투들이 있었다. 라벨에는 테어, HAI야. 눈물, 피, 머리카락. 나는 숨이 막혔다. 향수 재료가 아니었다. 사람의 일부였다. 그 순간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섰다. 서도겸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역시 경찰이었군요. 나는 총을 꺼내 겨눴다. 실종자들은 어디 있지? 서도겸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제 향 속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는 유리병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억을 지우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눈을 감고 향을 맡는 듯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그 기억을 향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하 구석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 사람이 있었다. 윤미라. 실종자였다. 그녀는 의자에 묶인 채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도겸이 낮게 말했다. 다가가면 그녀는 죽습니다. 그는 스위치를 하나 들었다. 이 방의 공기에는 제가 만든 향이 퍼져 있어요. 이 향을 끊으면 그녀는 지금까지 버텨온 감정을 한꺼번에 떠올리게 될 겁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어. 서도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윤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미라 씨는 사랑 때문에 무너졌어요.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스스로를 혐오했죠. 제가 그 감정을 제거해 줬습니다. 나는 윤미라의 눈을 바라봤다. 그저 빈 껍데기. 그녀는 살아 있었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실종자들이 사라진 건 납치 때문이 아니라 자아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감정을 잃고 결국 세상에서 삭제된 것이다. 나는 서도겸에게 소리쳤다. 이건 살인이야. 서도겸은 조용히 웃었다. 살인이라. 형사님은 아직도 감정에 지배당하는군요. 그는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형사님도 힘들지 않나요? 수많은 사건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 속에 살잖아요. 그는 내게 병 하나를 내밀었다. 이 향을 맡으면 당신은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겁니다. 나는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바로 떠올랐다. 내가 형사가 된 이유. 나는 병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유리병이 깨지며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그 순간 윤미라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감정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서도겸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안 돼. 윤미라는 울기 시작했다. 살려줘, 제발. 그녀는 기억을 되찾은 순간 고통을 한꺼번에 맞았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비명은 지하 실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도겸은 귀를 막으며 말했다. 소리는 불완전해. 그는 미친 듯이 선반을 뒤져 다른 병을 꺼냈다. 이 향만 있으면 완벽해질 수 있어. 그때 나는 그 병 라벨을 봤다. S-10 사일런스. 침묵. 그는 그 향을 공기 중에 뿌리려 했다. 몸싸움 끝에 그 병이 바닥에 떨어졌다. 깨지는 순간 차가운 향이 퍼졌다. 그 향을 맡는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있는지조차 흐려졌다. 나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때 윤미라가 내 손을 잡았다. 형사님, 정신 차려요. 그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이를 악물고 서도겸을 제압했다. 잠복팀이 지하로 내려와 그를 체포했다. 서도겸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웃었다. 형사님, 당신도 언젠가 내 향이 필요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우고 싶은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사건은 해결됐다. 실종자 윤미라는 구조됐다. 하지만 다른 실종자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증거품 목록을 정리하다가 서도겸의 마지막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완벽한 향의 마지막 재료는 죄책감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때 증거 보관실에서 희미한 향이 퍼졌다. 아주 익숙한 향. 그날 지하에서 맡았던 향.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증거 보관실 한쪽 깨진 유리병 조각 사이로 아직도 액체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향을 맡는 순간 내 머릿속에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어떤 사람을 놓쳤던 장면. 내가 누군가를 죽게 만든 장면. 그 기억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너무 선명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서도겸은 잡혔지만 그의 향은 남았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 향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안에 들어온 감정은 내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에서 모르는 사람의 울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내 목소리였다.